근데 연봉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전 회사에서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거의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오른 편이어서. 안녕하세요, 담임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합격생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저희 둘이지만. 쉽게 말하면 선배 인터뷰이기 때문에 게임업계 자체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지금 저희가 목소리로 나가기 때문에 솔직하게 많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담임님 기본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소통할 이 닉네임 플러스 다니고 계시는 회사와 현재 하고 계시는 직무를 이렇게 묶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다미라고 하고요. 현재는 크로노 스튜디오에서 전투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회사에 들어가시기 전에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들어가신 회사가 첫 직장이신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 회사를 다니다가 음. 이제 게임 업계로서는 첫 회사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는 처음이시고요. 그럼 전 회사에서도 좀 비슷한 일들은 하셨나요? 어느 회사에서는 유튜브 기획자 일도 하다가 그리고 좀 애니메이션 PD 쪽 일을 했는데 사실 음. 그쪽에서 PD는 약간 게임 업계 쪽의 PM 같은 느낌이어서 아, 그래서 그런 일정 관리 같은 역할을 좀 하다가 지금은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질문을 많이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전 회사에 다니셨던 거는 짧았어요? 어때요? 좀 이렇게 왜냐면 취업 전에 가지고 계셨던 스펙이나 상황들이 더 조금 궁금해서. 전 회사는 한 1년 반 정도는 다녔던 것 같고 음. 거기를 좀 다니다가 제가 살짝 커리어적으로 좀 고민이 많아져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이직해서 하게 됐어요. 음. 그때 적성이 조금 이쪽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고민이셨어요? 어떤 고민이셨어요? 맞아요. 그런 고민도 있었고, 제가 일정 관리도 그렇지만은, 좀 PD라는 일이 거기서는 살짝 제가 혼자서 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협업을 좀 더 많이 하고, 뭔가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하면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혼자서 하니까 살짝 되게 외롭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살짝 힘에 부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살짝 힘든 와중에 이제 게임은 그때도 취미로 즐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런 협업 같은 것들에 되게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열망을 음. 조금 항상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게임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게임 쪽으로 좀 염두를 하고 이제 이것저것 막 좀 찾아보던 시기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브나이에서는 언제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됐던 거죠? 작년인가요? 네. 작년 11월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합격까지 어느 정도 걸렸나요? 거의 11월에 시작을 하고, 최종 합격 자체는 4월 초인가 3월 말쯤에 났었어가지고, 그러면 거의 반년이 안 걸렸네요? 네, 한 4,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짧은 기간 안에 합격이 되신 편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입사를 4월쯤에 하신 건가요? 입사를? 5월? 네, 입사를 4월 말쯤에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럼 게임 업계는 어떨까 하고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때 알아보셨는데 실제로 게임 업계에 가보니 준비를 해보고자 했을 때의 생각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세요? 실제로 업계인이 돼 보니까 기대와 같으신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저는 사실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급여도 급여지만은, 저는 그 팀원들끼리 얘기하는 문화도 되게 좋고, 이게 음. 의견을 최대한 많이 나누려고 하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았고, 음. 그리고 성과를 좀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그죠.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상하시던 거에 그 이상으로 만족을 느끼신 것 같아서 같이 이제 합격까지 달려가는 함께 했었던 이브나이의 그 구성원 중에 하나로서 되게 기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얘기도 넘어가 볼 텐데
지금 들어가신 회사 같은 경우에 입사 전이나 뭐 준비할 때 혹은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우리 회사는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게 좋아 보여서 또 지원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음, 회사가 정확히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크로노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이제 지금 MMORPG 게임을 하나 개발 중에 있고, 처음에 공고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음, 공고만 먼저 봤었거든요. 봤을 때 그 게임, 개발 중인 게임에 대한 정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올려놓는데, 그게 되게 퀄리티가 좋아 보여서, 괜히 이제 마음이 좀 더 갔었죠. 그래서 음, 그것도 그렇고 딱 그 공고를 봤을 때가 제가 이제 처음 선생님하고 자소서나 포폴 같은 걸 좀 마무리하고 이제 지원을 좀 시작해보자 하는 시기에 딱 그 공고의 마지막 마감일이 딱 이렇게 맞물려 있었어요. 음,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 원했던 사실 MMORPG 게임을 개발 중인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임이나 제가 준비했던 포폴은 사실 MMO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어서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넣자 해가지고 넣었었는데 좋은 기회로 돼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팀원분들 정말 잘 만난 것 같고 팀원은 음, 같이 이제 구성이 밀접적으로 있는 팀원은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같은 팀 파트로서 이제 저 포함해서 4명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거는 기획 파트로서만 있는 구성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팀 안에 네네. 전투팀, 전투 파트, 네. 네네네. 그러면 회사 분위기도 좀 자유롭고 또 의견도 서로서로 나누면서 소통의 범위가 항상 존재를 하는 게 오히려 담임 같은 경우에는 원하던 회사 생활에 더 가까우셨던 거네요. 혼자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PD, PM 역할 하는 것보다 훨씬. 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서로의 작업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공유하려고 하는, 좀 가볍게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뭔가 되게 외롭지 않고 뭔가 우리 게임이 이런 식으로 잘 되어가고,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회사 다니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같이 가깝게 주고받는 그 팀원들은 다 나이대가 비슷하신가요?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분이 있는데, 그 분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시고, 이제 다른 사수분, 시니어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니어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음, 그래도 소통에는 수평적인 느낌이다라는 걸까요? 네. 소통에는 굉장히 그런 수평적인 느낌이 나게 편하게 잘 대해주시고, 의견 같은 것들도 잘 수용해주시고, 그런 편입니다. 그게 담임이 느끼실 때는 이게 게임 업계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 좀 더 그런 것 같다. 어떤 쪽이세요? 근데 물론 제가 이 회사가 게임 업계에 처음이다 보니까 이 업계의 분위기 자체를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거하고 그 사수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종종 들어보면은 게임 업계는 그래도 다 이런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직급을 굳이 부르지 않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냥 음. 무슨 무슨 님이라고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호칭에서도 그런 직급을 나누지 않으면 사실 의견을 주고받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음, 그러면 입사한 지가 지금 한 반년 정도 되셨는데 첫날은 기억나세요? 어땠어요? 사실 첫날은 너무 무서웠는데, 왜요? 뭔가 그 처음 자리에 딱 와가지고, 제가 하필, 왜냐면은 제가 첫 입사한 날에, 제가 지금 가장 편하게 지내는 그 동기분이 예비군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 첫날에 이제 그 사수 두 분하고 이제 되게 어색하게 가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처음이니까 네, 개발 중인 게임 플레이 해보고 약간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는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약간 많이 무서웠습니다. 적응은 한 일주일 뒤쯤, 뭐 며칠 차쯤부터 좀 업게인이 된 기분이 드셨어요? 뭔가 업게임이 된 기분 자체는 그래도 한 1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 동기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을 때 사실 사수분들한테 바로 여쭤보기가 맞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고치고 같이, 우리 둘이 네, 해결이 안 맞아요. 나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기분 계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빨리 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입사가 아니어서 훨씬 더 좀 의지가 됐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적응도 빠르게 할 음. 수 있고. 그러면 입사하고 이제 뭐 한 달 차, 두 달 차 흐르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건 이런 거 같아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MMORPG 게임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음, 이게 레퍼런스를 찾을 때나 아니면 이 게임을 기획할 때 MMORPG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 MMORPG에 맞춘 기획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음,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너무 멘붕이었다가 사실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아, 모르겠으면 한테 물어보자 하고 PT 맞아요. 그런 게 그래서 좀 해결이 레퍼런스 되던가요? 조사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진 않지만 적어도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아, 그럼 내가 이런 방향으로 레퍼런스를 찾아서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게 좀 가닥이 많이 잡혀서 요새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많이 써요, 그거. 없으면 좀 힘들고, 생각보다 요새는 더 똑똑해져서, 진짜 음, 질문을 잘 하면, 음. 정말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잘 쓰고 계시군요, 담임님도. 그러면, 업무적인 부분이랑, 이제 소통과 관련된 부분. 사실 이 두 개가 게임 업계에서 되게 중요한데, 일단 개인 업무적인 걸로 봤을 때, 좀 준비하던, 그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 업무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사실 처음 딱 입사했을 때 받았던, 진행했던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테이블 보고 조립을 하는 업무였는데, 음, 사실 그때 처음에 이 구조가 살짝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거 되게 어렵다.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렵고, "헉, 이거를 만약에 시간 내에 못해서 내가 수습을 통과를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훨씬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웠던 거는 이게 계산식 같은 거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수업 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뭐 그때는 이제 포폴 하는 거랑 좀 더 기획적인 면을 보충하는 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입사하고 나서 계산식 같은 거를 쓸 때 보니까 이것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입사 네, 후에 선생님이랑 소통하면서도 도움 받기도 하셨나요? 네, 선생님한테 뭐 계산식을 이런 식으로 짜는 게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감이 잘 안 잡힌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선생님이 그런 계산식 같은 것들은 사실 이미 짜여진 것들에서 많이 가져오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셨었고 그리고 선생님 말고도 이제 이 팀장님한테도 사실 제가 약간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제 팀장님 이런 거는 엑셀을 좀 활용해가지고 짜면은 편하다고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요새는 그 방법을 통해서 좀 많이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회사 문화가 이런 데서도 한번 등장하네요. 서로서로 잘 도와주고. 그러면 실제로 게임 회사에서 그러면 소통적인 부분이, 물론 지금 소통을 많이 잘 하고 있다 말씀 주셨지만, 그게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그냥 듣기만 했을 때와 실제로 업무에 투입이 된 사람으로서 느낄 때, 아, 소통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1에서 한 10 정도로 봤을 때 소통 능력이나 이런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게임 업계에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못해도 한 7, 8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저는 기획 쪽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획하려고 했던 거를 같은 기획팀원 네 분들한테 이런 의도예요라고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하겠다라는 거를 특히 개발팀 전달을 할 때, 아, 이거를 진짜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일을 두 번, 세 번 하는 일이 없이 굴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도 뭔가 되게 오해 없이 딱 소통을 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면 되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아, 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렇게 고쳐주세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 안 굴러가는 걸 보면은 약간 이래서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뭔가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7, 8점 정도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은 다 문서화를 된 걸 주고받는 게 거의 대부분인가요? 문서화해서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문서화를 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장당장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로 메신저로 많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정리해서 보내는데 이럴 때 이렇게 메시지 하나하나를 쓸 때 이 문제 상황이 어떻고 이게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적어서 보낼 때 이럴 때 하나하나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때도 챗GPT를 쓰시나요? 그때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뭔가 되게 복잡한 거, 뭔가 긴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아니면 진짜로 문서 작성을 할 때 개요를 잘 모르겠을 때, 이럴 때는 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그 원활함이 엄청 중요하네요, 확실히. 그런 것 그러면 같아요. 약간 더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편인가요, 그럼?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말을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애초부터 이거를 제가 전달을 할 때,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 제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를 더 음, 확실히 정리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달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가 먼저 이해를 잘 하고 내뱉는 과정 전에가 정리된 게 더 중요한 것도 있겠네요, 확실히.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전달하면서 계속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루 스케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전에 보통 출근은 그러면 몇 시에 하시나요? 저는 출근 10시, 원래 정식 출근 시간은 10시인데, 보통은 한 30분 정도 일찍 가가지고, 딱히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서 사내 카페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다른 파트에 친하게 지내는 분하고, 같이 거기서 아침을 먹는 게 약간 하루 일과처럼 돼가지고, 도착해서 아침 드시고 이제 네, 정식을 들어가시는군요. 네, 맞아요. 아침에는 그러면 카페인 거예요? 사내 안에? 네, 사내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간단하게 드시고, 그러면 이제 자리로 와서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일단 자리로 와서 그 전날에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메신저로 네, 확인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네, 오늘 어떤 일감들이 있는지 같은 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이 있으면 다 최신화를 해놓고 그날 일을 시작을 합니다. 뭐 회의가 있을 때도 있긴 한데 기획이다 보니까 이제 초반 쪽에 회의가 좀 많고 음,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회의보다는 뭐 그때그때 개발된 사항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확인이나 이제 개발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최종 구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러면 그 확인하거나 뭐 어떤 전달하고 소통하는 회의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획이니까 당연하지만 그런 클래스 기획하는 업무가 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전투 디자이너니까 한 클래스를 담당해서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클래스의 이제 스킬들이라든지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입사했을 때 이미 틀이 잡혀 있어서 리뉴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주로 스킬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뭐 기획을 하거나 이제 기획이 끝나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테이블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 업무도 있고 조립 끝나고 나면은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최종 빌드가 마감될 때까지 그 스킬이 잘 동작하도록 뭔가 좀 끝까지 확인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QA 팀에 넘길 때까지 테스트하고 약간 이런 구조로 매번 마일스톤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바쁘시네요. 아, 뭐 물론 하루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저런 일들을. 근데 확실히 업무 특성상 다른 파트랑 이야기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개발팀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아무래도 전투다 보니까 이런 스탯 같은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면은 파트하고도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야근을 하실 때도 있나요? 하죠. 하는데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사실은 야근을 하는 게 저는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뭐랄까 이제 사실은 할 일이 있으니까 사실은 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야근을 하는 만큼 일단 저희 회사는 야근 수당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또 야근 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보상과 관련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회사에 있는 복지는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회사는 점심 식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매일 점심마다 이제 10,000원씩 포인트 지급이 돼서 그거를 밖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매달마다 이제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그게 지금 17만 원씩 매달마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페이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었지만 사내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 음료 종류도 꽤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거기서 그 그래놀라 요거트를 먹는데 되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집이군요. 약간 매일 아침마다 약간 그거를 먹을 생각에 좀 설레서 또 어디예요? 가야겠네. 외부인은 그거 카페는 외부인은 못하죠? 사용 못하죠? 아마, 그리고 여자, 남자 이렇게 휴게실이 있는데, 음. 거기에 안마 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사용은 저는, 못 해보셨어요? 네, 이용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딱히 갈 일이 없었어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 랑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근 수당도 나오고, 그리고 야근하는데 만약에 너무 늦게 퇴근했을 때에도 지원이 돼서, 차 끊겼을 때 이제 택시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복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신가요? 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사실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가 그렇게까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었어서 제가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럼 지금 출퇴근은 그럼 10시, 근데 10시도 꽤 그렇게 넉넉하게 출근을 해주는 것 자체도 복지인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10시부터 7시도, 괜찮긴 한데, 사실 저는 조금 일찍 퇴근하고 싶은 주의라서, 그냥 9시에 출근하라고 해도 잘 할 수 있는데라고. 선택제면 좋겠네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제가 한번 건의는 드려봤지만, 당장 바꾸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차차. 사실 저도 건의를 드려봤는데 저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제 연봉이나 보상 체계 같은 것도 사실 입사 전에 생각을 하잖아요. 직전 회사나 뭐 지금 본인 기준에서 지금 우리 회사가 이런 보상 체계나 연봉 이런 거는 기대에 비해 어떻다라고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받은 연봉에 약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연봉 성과급 같은 것들은 사실 제가 아직 1년 차가 안 됐고, 뭔가 그 내에서 계속 근무를 이어가면서 연봉 협상을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처음에 입사할 때 설명을 들었던 걸로는 뭔가 연차랑 그런 기여도 같은 거에 따라서 뭔가 레벨이었나? 그런 등급 같은 게 조금 나뉘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복지가 조금 더 상향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설명을 받았을 때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런 걸 듣고 나니까 이제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혜택을 열심히 해서 상향 조정 받아야죠. 아, 맞아요. 그런 동기부여도 조금 되는 것 같고. 근데 연봉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전 회사에서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거의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오른 편이어서 저는 지금 되게 이전보다 좀 많이 여유가 많아진 그죠. 그런 1,000만 생활을 하고 있는 원이면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느끼시기에 게임업계의 기초적인 베이스 연봉이 좀 높은 편이라고 느끼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지원했던 요 직무와 뭐 회사의 상황상 그렇게 받게 된 거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업계적인 연봉이 좀 높다고 느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봉 테이블이 다른 직 업계에 비해서는 좀 더 우위에 있는 편 같다.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복지랑 연봉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좀 좋은 얘기 해볼까요? 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하고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필수 조건이긴 한데 또 그게 만족스럽다고 해서 그 업계에 계속 몸을 담는 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일을 해봤지만 결국에 여기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보람이 느껴지고 그런 포인트에서 계속 근속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있었는데 좀 그 성취에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일을 하면서 가지게 되셨는지 들어볼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뭐 음, 지난 6개월 동안 뭐 성장을 하고 있는 순간이나 뭐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뭔가 조금 느껴졌던 게 처음에 입사하고 받았던 과제가 그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그 클래스의 어떤 스킬들을 이제 조립을 하는 그런 사실 수습 기간의 어떤 과제 같은 느낌으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는 스킬 하나
조립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완전히 힘들어서 뭔가 동기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뭔가 이제는 그런 테이블 구조 같은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스킬 하나 조립하는 거야 그냥 하루에도 다 끝내고 하는 그런 저의 업무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은 거를 볼 때도 약간 성취감이 느껴졌고 그리고 그 기획서 같은 거 작성을 맡기셨을 때 이제 팀장님이 그런 걸 맡기셨을 때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아직 반년밖에 안 됐지만 처음 썼던 기획서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뭔가 그때 되게 쩔쩔맸던 기억이 났는데 뭔가 이제는 급하게 넘겨온 기획서도 그냥 하루 반나절 정도에 그냥 빨리빨리 음. 써가지고 넘기고 뭔가 이럴 때 뭔가 문서 정리 잘 했다라는 칭찬을 들으면 그때 되게 기분이 이게 처음에 아까 막 첫날 또 한 달 차 이럴 때는 되게 어렵다,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순간들이었을 텐데 이제 지금 차차 계시다 보니 뭐 요 정도는 옛날에 비하면 이뤄내기가 훨씬 더 빨라지고 숙달되고 사실 그런 게 입사한 지 1년 내외인 경우에는 근데 그게 다 하나하나가 성취고 성장인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여기에 적응을 잘 하고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면 지금 하시는 업무에서 뭐 팀장님도 좋고요. 회사 자체 내에서도 좋고요. 업무하는 그 업무 방향,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는 좀 업무를 진행하는 걸 더 선호한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조금 더 음, 연출 같은 면에 생각보다 훨씬 신경을 쓰고 있어서 뭔가 이런 같은 것들을 요청할 때나 뭔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팀장님이 뭔가 업무를 공유를 해주실 때 좀 더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그런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한다라고 가이드를 주신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가이드를 주시는 것도 있고, 처음에 업무를 공유를 해주실 때, 그 같은 건 이제 발주 문서라고 보통 하는데, 네, 이 리소스가 사실 빨리 나와야 그 완성도를 사실은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소스 발주 문서를 작성을 하는 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 문서를 빨리 이제 넘길 수 있게끔 우선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뭐, 물론 그때그때 사실은 지금 당장의 목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다음 또 팀으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 일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당연히. 맞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일정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변동이 되게 많을 때도 사실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마다 일정을 좀 다시 잘 정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유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건가요? 사실은 출시 일정이 조금씩 밀리고 있기는 해요. 이게 뭔가 게임 제작을 하면서 살짝 다들 이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싶기도 하고요. 내년,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사실은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 중간에 내년, 짜고 투입이 된 네,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기획 쪽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결국에 1년 뒤여도 게임으로 나온다는 그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약간 무사히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좀 바뀌더라도?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사실은 내부 테스트를 계속 하니까, 제가 바꾼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뭐 재밌다 하는 내부 피드백만 들어도 사실은 훨씬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내가 뭔가를 실행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좋든 싫든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게 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지 않은 되게 즐거운 요소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특히 게임 쪽은, 사실 애니랑은 다르게 게임 쪽은 제가 기획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엔진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기획 일을 하면서도 최종 완성된 것들을 좀 미리미리 윤곽을 잡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게임 기획의 또 어떤 장점, 매력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게임을 그렇게 만들 업이지만 게임을 실제로 또 개인 시간 들여서 취미로 계속 게임을 많이 하시나요? 네. 지금도 게임은 계속 뭐 아침이나 출근 전에 하기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 하기도 하고, 어, 주말에는 그래도 좀 많이 어때요? 하고 게임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아, 이거는 다른 게임이니까 노는 기분이 드시나 아니면 또 일의 연장선 같으신가요? 어때요?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의 게임을 할 때는 완전히 노는 것처럼 그냥 하고, 근데 약간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의도로 플레이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레퍼런스로 A가 나왔던 게임이면은, 뭔가 게임을 하면서도, 이거 약간 그건가? 라는 생각을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뭔가 유심히 보게 되는 그런 게임들은 특히 보면서 어떠어떠한 걸 캐치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약간, 뭔가 제가 극복하고 싶은 거랑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음. 저는 사실 전투 디자이너지만 이전까지 엄청 그 전투 액션성이 엄청 강조된 게임을 그렇게까지 딥하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전투 게임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보는지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살짝 비동량처럼 듣고 있다가 실제로 게임을 할 때는 이제 액션성에서 뭐 적의 공격을 끊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임에서 적의 공격을 끊을 때는 뭔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그게 이제 타격감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또 내가 직접 기획을 할 때 또 조금씩 적용을 하거나 뭐 넣고 빼는데 도움이 좀 계속 되시나요? 사실 이제 제가 투입했을 때는 이제 기초적인 이 게임의 전투 시스템 같은 것들은 다 자리가 잡혀 있었다 보니까 네네네. 엄청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적용시킬 만한 건 없었고, 그렇다기보다는 그 게임 내의 어떤 스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우리 게임의 어떤 클래스에도 어울리겠다 하는 것들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참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디어 인사이트의 폭이 그냥 넓어지는 개념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실제로 게임 기획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어 보였거든요. 물론 다른 직군들도 다 중요한 업무지만 게임을 기획하는 단계가 저는 가장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자세히 그 어떠한 부분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을 실제로 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한데 여러 가지 기획 파트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브나이에서 수업을 들으셨을 때의 얘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브나이는 그러면 서칭을 하다가 알게 되신 걸까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안 그래도 그때쯤에 좀 이직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때 아마 광고 형식으로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수강을 결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 이것도 그래서 처음 보고 사실은 잠깐 잊고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진짜 이제 이직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 이제 그 콘텐츠 글을 한번 봐가지고, 그때는 음, 이제 결심을 하고 수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봤었지만 한번 고민을 했다가 시작하게 됐을 때 그 가장 큰 영향은 진짜 이제 이직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크셔서 그랬던 건가요? 네, 그때 사실 좀 금전적인 이유도 좀 컸고, 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들면서, 사실 그때 그런 회의감이 들면서 게임을 엄청 많이 했던 시기였거든요. 아, 그걸 게임으로 좀 풀고 계셨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게임 쪽으로 더 이렇게, 왜냐면 이왕 이직을 할 거면 제가 그 다음으로 또 좋아하는 분야에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수강을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그 상황들이 계속 맞물려서. 아, 지금 이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딱 확실히 드셨나 보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럼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직무는 바로 정하셨어요? 네, 저는 기획 쪽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냥 기획 쪽으로 바로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랑은 어땠어요? 좀 잘 성이 선생님은, 맞으셨어요?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제물을 매주 차마다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고, 피드백도 되게 자세하게 남겨주셔서, 그 매번 수업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가 그 다음 수업 때까지 과제를 안 해가면, 그쵸. 사실은 그 주차를 좀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매주마다 과제 나오면은, 그 한 주 동안 그 과제 생각만 하면서 과제 했던 것 나오면 같아요. 쓰는 음, 과제에 거의 계속 머릿속은 계속 거의 올인해 있는 대로.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그 처음 준비할 때, 일단 어떤 목표를 잡았었어요? 뭐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라던가, 원하는 회사가 있었던지 아니면 언제쯤에는 이 정도는 지원을 해보자라든지 어떤 잡으셨던 목표가 아, 있었나요, 처음에? 네, 사실 처음에는 그래도 선생님은 한번 그 공채를 노려보자고 하셨었는데, 이게 제가
수강을 시작했던 시기가 좀 되게 애매해서, 그러니까 공채가 열릴 만한 그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왕이면 목표는 공채를 노리는 거. 어쨌든 제가 생각보다 포폴 준비가 빨리 끝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최대한 많은 회사들 지원을 넣어보다가, 이제 선생님 말씀은 어차피 다 지원을 넣어도 이 중에 되는 회사는 얼마 없을 거니까, 처음에는. 확률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고, 그리고 경험이잖아요. 사실 이 회사를 꼭 가지 않더라도 이런 면접 경험 같은 것들은 하나하나가 약간 귀중한 거니까.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공채를 어쨌든 목표로 삼았다가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 조정해 나가면서 이제 이 정도 회사는, 제가 게임업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정도 회사는 이제 괜찮은지, 가도 괜찮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조언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보는 눈이 아직 없으니까 그거를 네네. 옆에서 여긴 이 정도야, 여긴 이 정도야를 짚어주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마침 제가 처음에 합격한 회사가 이제 괜찮은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합격한 회사에 바로 가게 됐어요. 그때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첫 번째 면접까지 풀 했는데 바로 붙었을 때? 아, 되게 빨리 합격한 편이라고 약간 칭찬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래서 되게 빨리 끝났다고 그냥, 뭐랄까, 저랑 선생님이랑 둘 다 좋아하면서. 그리고 취업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빨리 합격해가지고, 약간 진짜 잘한 거라고 많이 칭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는 어떠셨어요? 진짜 이렇게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아니면 예상했던 기간이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수강 기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네.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걱정도 당연히 있었는데, 근데 어차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그냥 면접이 문제다라는 마음 하게 돼서, 사실은 네, 그냥 뭔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합격했을 때는 그래도 그냥 합격했네 이 정도의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운이 좋았었던 것 같고, 되게 제가 엄청 빨리 합격한 편인 것도 같고, 되게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래도 한 번에 그 면접까지 가서 합격을 했으면 분명히 어떤 무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서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서류는 여러 군데 그래도 넣어보셨다, 그쵸? 네. 탈락도 이게, 몇 번 해보시고. 맞아요. 이게 처음에 지금 회사 서류 지원을 했다가, 사실 그 이후에도 몇몇 곳은 계속 넣었었는데, 어떻게 이곳하고 다른 회사 한 곳 붙고, 서류 자체는? 네네. 근데 다른 회사들은 기가 막히게 다 떨어졌는데,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서류 쓸 때 어떤 걸 가장 좀 신경 쓰셨어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좀 뭘 특히나 봐주시려고 하셨나요? 서류라고 하면 서류가 자기소개부터 포폴 분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포폴 준비할 때는 이런 전 경험,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대학생 때 경험이 있고 제가 전 직장에 있으니까 전 직장 때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 좀 어떤 비율로 넣어야 음, 이번에 게임 업계를 도전할 때 그런 메리트로서 좀 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봐주셨던 것 같고, 사실은 네네. 뭔가 대학생에서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쓰고, 뭔가 제 직장 생활에서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쓰자.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음. 밸런스를 많이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소서 이런 피드백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받으셨어요? 자소서는 사실 자소서라고 해야 될까? 자기소개 블락이라고 해야 네네. 될까요? 문서로 정리하는 거? 거기서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글 자체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지원한 회사에서 뭔가 그렇게 본격적인 문항으로 내는 거는 많이 없었어서 음. 그 부분은 조금 더 간소하게 했고, 오히려 뒤로 작성하는 그런 문서들에 대한 피드백을 더 꼼꼼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PPT에 대한 그 적응은 원래도 조금 하시던 편인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었다 보니까 그때 이미 제가 만들려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획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본 경험은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활용해서 PPT 다루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PPT의 퀄리티가 좀 있는 편인데, 그러면 실제로 받았던 피드백은 어떠했던 건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게 게임 기획으로서는 처음 써보는 거다 보니까,
어, 플로우 같은 것들을 넣을 때, 특히 뭐 순서도 같은 것들을 넣을 때, 이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넣으면 약간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사실은 제일 선생님께서 신경 많이 써 도와주셨던 부분은 문서의 개요를 잡는 거? 음, 그거를 제일 많이 신경 써주셨던 것 같아요. 이 PPT를 들어가기 전에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할 거고, 어떤 목차여야 하고, 이걸 어떻게 구조화 시킬 건지 더 자세히 봐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 방식에 동의를 하는 게 이 개요를 먼저 잡고 만드는 PPT하고 그냥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만드는 PPT랑은 그 소요 시간도 약간 다르고 퀄리티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요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봐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이 실제 지금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도 그 자연스럽게 좀 녹여져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아, 네. 이게 사실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위키 문서를 활용해서 기획서를 쓰는데 음, 이 기획서가 오히려 그렇게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요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위키 페이지는 사실은 그 개요가 되게 뭔가 전부니까. 그죠.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 개요 같은 것들을 그때 배웠던 것들을 좀 많이 녹여내서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화시키고 그 후에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는 그 플로우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좀 개선이 됐었던 포인트들이 개요를 잡아가면서 포트폴리오가 좀 괜찮아진 거네요, 더. 네, 맞아요. 이게 특히 개요를 크게 잡고 나서도 사실은 살을 붙여 나가다 보면은 약간 이 원래 잡았던 개요에서 벗어나는 부분들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계속 찝어 주셔서 좀 더 읽기 쉽게, 좀 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고쳐 나갔던 것. 그러면은 피드백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거예요? 일단 뭔가 칭찬을 그 뭐더라? 일단 PPT 디자인 자체는 괜찮다. 원래 일단 좀 그거랑 잘하니까 그건. 네, 일단 그것 그리고 다음에 피드백 들었을 때 했던 말은 사실은 그거였어요. 이게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 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 이게 제가 기획한 콘텐츠의 어떤 면을 전달하려면 사실은 여기서는 이런 뭐 줄글 같은 것보다는 순서도가 훨씬 더 어울린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많이 피드백을 주셨네요. 네, 맞아요. 이렇, 구성에 대해서 많이 피드백을 들은 것 같아요. 이때는 이렇게 전달을 해야 더 받아들일 때 더 잘 흡수 이해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눈으로 넓게 보고 피드백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면접 보실 때는 보통 면접 보신 지가 지금 반년이 좀 넘었지만, 어떠한 질문을 받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일단 1차 면접 때는 먼저 과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제를 기반으로 그 면접 때 제가 이 과제를 왜 이렇게 기획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제가 만들 때는 다 생각을 했어도 면접장에 가면은 그게 다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기획한 이 클래스에 대해서, 그러면 딜 사이클을 어떻게 돌릴 거냐, 그러면 이 스킬을 이렇게 기획한 이유가 있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물어보셨었는데, 와, 근데 이게 분명히 알고 기획을 했는데도 설명을 할 때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PD님이 오셔서 1대1 면접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물어보셨던 게 게임 외에 취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 듣고 약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게임이 취미였어서 했던 건데,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지원한 사람들은 다 게임이 취미였을 건데, 아, 그러니까. 게임 외에 취미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니까 약간 그때 약간 아차 싶은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때 그래도 저는 아마 제 기억상 그때 독서하고 뭐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난하게 그렇게 잘 피해 가셨네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차 면접 때는 약간 그것도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순서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면접관 두 분하고 면접 보는 사람 두 명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순서라서 그런지 제 차례 때는 세 명이서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옆 지원자분이
질의응답 하시는 거 보면서 약간 아 이런 질문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뭔가 되게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거 보면서 뭔가 괜히 더 긴장하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이 그때는 할 때는 엄청 막 긴장되는 하루인데 지나고 보면 까마득하다, 그죠? 맞아요. 탈락했을 때 사실 합격한 날 엄청 마음이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나서 안도가 크셨나요? 어땠어요? 주변에는 일단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근데 제가 되게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일단 음, 합격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 누구한테도 제가 이직을 말을 안 준비하고 했어요? 있다는 거를 네, 아, 준비하고 말하지 있다는 것도 않았고 네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일단 말을 안 하고 그리고 합격을 했을 때도 절대 여기서 오퍼레이터를 받기 전까지는 확실해지기 나는 전까지. 네, 맞아요. 확실해지기 전까지 절대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있었거든요. 뭔가 되게 이게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방심하지 음, 않겠다 약간 이런 마음에서 이제 오퍼레이터 딱 받고 나서 그때도 이제 너무 기뻤어요. 받고 전에 다니던 회사도 정리하고 부모님께도 약간 말씀드리고 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입을 딱 닫고 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연봉이 1,000만 원 올랐다. 아, 맞아요.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또 많이 화색을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아, 맞아요. 잘했다고 하셨어요. 음, 네, 뭔가 확실히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혼자서 이제 조용조용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편이군요. 그러면 탈락을 했었을 때도, 물론 비교적 빠르게 합격하신 건 맞지만 탈락했을 때도 뭐 상심이 있을 수 있는데 주변에 티를 낼 수가 없었겠네요. 그쵸. 그래서 서류 합격하고 나면, 아니, 서류 지원하고 나면 이제 탈락 결과 같은 것들이 메일로 이제 날라오잖아요. 저, 그때 약간 좀 안 됐구나 하고 살짝 뭔가 기분이 다운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뭐, 사실 생각보다는 좀 빨리 극복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날라왔어도 사실 워낙에 취업이 힘든 세상이니까 사실은 음, 뭔가 그냥 된 게 사실은 운이 좋았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아쉽긴 하지만 연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던 그냥 것 같아요. 나의 연이 될 곳은 또 따로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좀 편하게.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되려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겠지라는 혼자 조용히 준비를 한 것에 그런 거 치고는 또 관대한 마인드로 계셨군요. 이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그럼 혹시 계속 준비를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얼마 정도까지 노력을 더 했을 것 같아요, 예상이? 면접을 5번이고 6번이고 떨어져도 계속 도전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떨어졌어도 계속 도전을 하는데 뭔가 그래도 저 스스로를 위한 진짜 마지노선 기한 같은 거는 정해두긴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음, 저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물론 사실 끝까지 해서 되면은 좋은데 이게 사실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기는 약간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안 되고 끝까지 했으면 그래도 될 때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정한 마지노선까지만은 까지. 네, 그때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아마 다른 걸 찾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받으시면서, 수업 외에 좀 또 다른 나만의 준비를 하는 다른 부분들도 있으셨어요? 추가로? 수업을 듣는 거, 과제 하는 거 외에? 과제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엄청 뭔가 구체적인 걸 세웠다기보다는 그냥 하면서 일상적으로 하던 게 그냥 영어 공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든 말든 일단 음, 영어 공부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 그럼 준비 근데 기간 그때, 동안에는 네.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고, 맞나요? 네, 맞아요. 음. 과제를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회사를 출근하기 전에, 사실 전 회사도 제가 10시 출근, 7시 퇴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한 8시 정도까지 또 과제를 하다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또 자기 전까지 계속 과제하고, 그냥 아, 회사 다니는 외 시간에 다 과제에 썼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 둘 다 과제에 올인을 하셨네요. 네, 저는 그리고 원체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 그 준비할 때 계속 4, 5시쯤에 일어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 네, 그래서 그래서 4, 아까 5시, 출근해도 할 수 있는 네네. 데라고 하셨군요. 맞아요. 4, 5시쯤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운동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쭉 하다가 출근하고, 퇴근하면은 대신에 잠을 좀 일찍 잤어요. 한 9시, 10시 이때쯤에 자가지고. 퇴근하고 음, 와서
또 과제를 쭉 하다가 한 10시, 11시쯤 되면은 자고 약간 이런 생활을 계속 수강 중에는 반복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그런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아침을 많이 활용하세요? 아, 네. 저는 저녁에는 이게 의지도 많이 약해지고 음,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밤에 하면은 뭔가 되게 그 설렁설렁하고 넘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엔 아침에 하면은 맑은 네, 좀 더 정신으로 딱 집중하시는군요. 이게 심적인 여유도 있고 아직 아침이니까 심적인 음, 여유도 있고 뭔가 딱 집중이 잘 돼가지고 아침을 좀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저도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침에 딱 정신이 맑을 때 뭔가 하면 집중이 잘 되긴 되는데 일어나는 것 음.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이겨내고 일어나셔가지고 과제를 그 시기 준비하실 때는 엄청 열심히 하셨군요. 그러면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취업을 위해서도 쓰였지만 어쨌든 게임 회사를 들어가면 해야 되는 것들도 수업 중에 또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업무 투입됐을 때 좀 연장선으로 도움이 됐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연장선으로 도움이 됐던 거는 저는 그 기획서 쓸 때 확실히 그 플로우 그리는 네. 거 그거를 수업 시간에 미리 배워서 음, 그거를 쓸 수 있었던 게 뭔가 되게 다행이라고 느꼈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이게 뭔가 그 순서도 같은 것들은 되게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지니까 그거를 뭔가 여쭤보기도 좀 애매하고 네네네. 그런데 미리 배우고 올 수 있어서 약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기초적인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난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게 또 괴리가 생기죠. 물어보기엔 뭐 하고 혼자 하자니 막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일정 이상 기본기는 다 닦아두고 갔으니까 하시면서도 좀 안도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혹시 뭐 또 다른 것도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은 사실은 회사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뭐 제 동기부는 처음부터 되게 오래 게임 전공이셨거든요. 그래서 음, 뭔가 게임을 되게 오래 공부하셨던 분들하고 같이 있고 아니면 또 게임 업계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하고도 같이 있다 보면은 약간 그래도 뭔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쌓고 가서 좀 더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 면접 보셨던 분들이 제가 지금 회사에서 첫 면접 봤을 때 면접관 해주셨던 분들이 지금 같은 팀 사수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냥 편해졌을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포폴 처음 보고 뭔가 신입인데 이 정도까지 포폴을 음, 해서 뭔가 되게 신기했다, 꼭 뽑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분 나이에서 해서라는 잠깐 했었고,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회사에서는 이브나이라는 곳에서 배웠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뭔가 같은 수강생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포폴로 증명이 된 게 중요하니까, 그죠? 잘 만들었다는. 뽑고 싶었다, 뽑았다, 요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시군요. 그러면 면접을 보시고 나서, 그럼 만약에, 이제 취업 과정을 지금 이렇게 한번 쑥 훑어봤잖아요. 처음에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과제를 하고, 이제 면접까지 쭉쭉쭉 봤는데, 이 과정을 다시 처음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다미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더 신경 썼을 것 같아요?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포포를 꽤 더 신경 썼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준비한 기간도 워낙 짧기도 했어가지고 지금 완성된 포폴이 사실은 하나니까 뭔가 다시 처음부터 한다면 뭔가 속도를 내서 조금 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가지고 포폴을 쓰려고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포폴로 만들었던 게임은 붕괴에서 스타레일이었는데 뭔가 이제 돌아가면은 좀 더 익어서 만약에 포포를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다양한 장지 가지고도 써보고 그냥 완전 액션 게임 가지고도 써보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속도를 붙여서 다양한 포포를 만들어 보려고 해봤을 것 같다. 이라면 지금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 이 취업 과정에서 이런 거에서 특히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브나의 선배로서. 당연히 포폴 안에서도 좀 더 구체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사실 종종 생각하는 거로는 뭐 포폴 안에서도 그렇고 외적에서도 그렇지만은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음, 사실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게임을 다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 아니면 본인의 색깔 이런 것들이 저는 본인이 그걸 좀 확실히 해야 그 포폴 하는 것도 그렇고 가닥을 좀 잡아가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같은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게임을 나는 좋아하고 이런 게임의 이런 부분이 나는 좋고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약간 확실히 하셔서 자기의 이제 포폴이나 어디든지 간에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살릴 수 있으면은 되게 매력적인 포폴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자기를 차별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기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쪽을 더 고민을 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게임 업계 준비를 한다는 게 다른 그런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게임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미님 같은 경우는 게임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준비하는 동안에. 준비하는 동안에는 저는 그래도 한 거의 매일매일은 조금씩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포폴 준비했던 게임은 그 스타레일이니까, 그거는 뭐 PC가 아니지, 모바일이든 콘솔이든 다 플랫폼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하기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수강생 분들하고 좀 편견을 낸다면, 그래도 게임은 한 중간 정도로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준비하는 중간에 게임을 되게 많이 했다기보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게임들 더 많이 가져온 것도 있고, 대신에 준비하는 중에도 게임은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하고 있는 게임, 다양한 거는 못 하더라도 그냥 준비하는 중간에 이전에 하고 있던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하고, 그리고 포플 준비하고 있는 게임은 특히 꾸준히 하고, 그 전에 게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전에 했던 게임들, 이전에 제가 좋아했던 게임들을 거기서 많이 가져와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같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한다 하면 좀 다양하게 여러 개를 해보는 것과 몇 개만 딱 짚어서 딥하게 해보는 것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느끼셨어요? 추천한다면? 준비할 때요? 네네. 그러면 저는 하는 게 좀 제 생각에는 그걸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다양한 게임이라는 게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보기도 좀 힘들고, 오히려 어느 정도는 깊이 있는 분석을 또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게임 업계에서 뭔가 참고로서 선호하는 장르라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차라리 그런 게임들 중에서 본인이 분석하고 싶은 그런 방향을 좀 확실히 정해서 뭔가 딥하게 파고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물론 짧은 식견이지만 그 짧은 식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합격한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되셨을 거예요, 듣는 분들께는. 그러면 실제 준비하셨을 때 그 게임을 분석하고 이럴 때 주로 어떤 걸 많이 깊게 고민을 하시게 됐었나요? 사실 같은 게임을 두고도 여러 명이 이 게임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지원자들은 나만의 음. 관점, 나만의 인사이트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내가 했던 네. 방법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는 이렇게 좀 내는 편이 더 좋더라 이러는 거나. 사실 제가 그 스타를 가지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신규 콘텐츠를 제안하는 문서를 포폴로 사용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이기도 네네. 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 하나하나에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런 캐릭터를 뽑는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쓰고 이렇게 버려지는 캐릭터들이 또 있잖아요. 성능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뭔가 제가 애정하는 캐릭터가 성능이 별로여서 약간 버려지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럼 모든 캐릭터들을 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그런 방향에 맞춰서 신규 콘텐츠 제안서를 작성을 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뭔가 저도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도 약간 연결되지만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랑
잘 연결을 해서 했던 케이스인 것 같은데, 뭔가 이 게임을 봤을 때 자신 게임적으로 이제 아쉬운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게임을 봤을 때 뭔가 나의 취향은 이쪽이어서 뭔가 내 취향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나는 이 게임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제안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이성적인 접근으로 멈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원을 하려는 분들이. 근데 어쨌든 이건 나를 어필하는 문서 중에 또 하나니까 나의 성향이나 내 감정이 좀 녹여져 있는 인사이트가 들어가는 것도 눈에 띄는 차별성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는지부터가 나의 스토리가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게임을 준비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한다거나 또 특히 지금은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게임 업계로 왔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업계인데 이 게임 업계로 와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는 직접 해보신 입장에서는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 게임 업계로 갈 거라는 생각을 이전까지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너무 생뚱맞은 곳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종종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절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본인이 사실은 다른 업계로 갑자기 간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게 다른 거면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매력 포인트라고 봐서 음, 사실은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웹소설 작가가 되려면은 사실은 웹소설만 배운 사람보다는 이 웹소설 전에 뭐 의사를 했거나 여행을 다녔거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재밌는 웹소설을 잘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배운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으니까. 본인이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으니까 더 재밌는 웹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오히려 게임 업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게임 업계에서 오히려 더 원하는 약간 신선한 매력을 줄 수도 있고, 나만의 경험을 게임 업계에서 펼칠 수도 있고, 제가 같은 회사 그 동료분 중에는 전에 건축학과였어서 오. 네, 이런 면을 잘 살려서 약간 레벨 파트에서도 되게 선호하는 약간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아, 또 그래가지고, 건축은 건축만의 네, 그걸 또 게임에 맞- 활용하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업계에 있다가 게임 업계에 가도 될까라기보다는 저는 게임 업계가 오히려 사실은 게임이라는 거는 어쩌면 장르마다 다르지만 사실은 세계를 뭔가 만드는 느낌과도 약간은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다양한 출신들의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생각의 틀을 확 깨주는 대답이었어요. 저한테도. 음. 진짜로 다른 업계에 있는 분들이 어쩌면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게임 업계에서는 더 필요한 인재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보면은 못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보다는 재밌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미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답변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러면 시작하고 나서 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막막한 구간들이 사실 다 제각각이잖아요. 뭐 누구는 PPT를 만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면접을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뭐 어느 과정이든 멘탈이 나간단 말이죠. 특히 탈락했을 때는 더 많이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좀 멘탈을 관리하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관해서는 어떤 말씀을 남겨주고 싶으실까요? 다미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준비하다가 한 번은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뭔가 틀 같은 거를 처음에 만들고 시작을 하는데 뭔가 이거 약간 감이 안 잡히고 이게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포트폴리오 디자인 자체가 갑자기 너무 다른 거예요. 아예 성이 안 차기 그래가지고 시작한 네, 건가요? 맞아요. 성에 안 차고 뭘 해도 뭔가 별로고 약간 그냥 감 자체가 안 잡혀서 그냥 계속 시간은 가는데 뭔가 어떻게 해야 답답하죠, 될지 그러면. 모르겠고 네. 근데 약간 다음 과제, 다음 수업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조급한 마음도 들고 그럴 때가 되게 힘든 것 같은데 뭔가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차라리 밖에 나가서 30분쯤 걷고 오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계속 거기에 갇혀 있다 보면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나쁜 쪽으로만 계속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되다가 만약에 내가 다음 수업까지 이거를 완성 못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난 계속 이제 앞으로 고립되고, 모든 응. 맞아요. 꼬리에 앞으로 꼬리를 모든 물고. 수업들을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나게 돼서 그러니까 뭔가 이럴 때는 딱 30분 이렇게 나가가지고 뭔가 제 지금 이렇게 올인하고 있지만 뭔가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당장 당연히 간절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네, 오히려 너무 이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그럴 잘 안 될 때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 밖에 가가지고 30분만 좀 걷고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그냥 적당히 보다가 그러고 돌아와서 그냥 해야지 이러고 앉아 있으면 훨씬 뭔가 마음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막혔던 부분이 갑자기 더 잘 되기도 하고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그거에만 몰입해서 괴로워하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에는. 이거는 취업 준비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이들에게 도움되는 진리인 것 같아요. 열정을 너무 쏟으면 매몰되면 또 금방 배터리가 고갈되는 그런 스스로만의 싸움인데 그럴 때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쉬어주고 그러다가 다시 게이지가 또 배터리가 차면 돌아와서 또 한번 들여다봐주고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진짜 베스트인데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이미 가미님 같은 경우는 그 밸런스를 되게 유연하게 잘 맞춰 가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뭐 운이 좋았다곤 하지만 그런 게 다 면접 보실 때까지에 다 적용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이 점점 드네요. 그러면 이제 또 후배들한테 전했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1대1 과외 형식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한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려면 많이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과제 피드백도 개인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다미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브나이에서 이런 수업의 방식이나 아니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최대한 잘 이 수업의 모든 것을 흡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해보신 입장에서. 만약에 누가 이번 음. 수업 듣는다고 하면, 그냥 잘 들어가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훨씬 수업 흡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커. 라고 해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딱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과제를 주셨을 때 그 다음 과제를 제출하기까지 다음 수업까지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럴 때 꼭 먼저 자기가 이런 과제를 받고 이런 개요로 할 거라는 거를 이제 계획을 세우면은 그거를 꼭 과제를 받자마자 그 계획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점검을 받으시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초반부터 빨리 그거를 정리하고 빨리 뭔가 선생님한테 더욱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면 다질수록 훨씬 더 뒤에 음, 가서는 작업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뭔가 선생님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하지만 시간 되실 때 확인하실 테니까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거 맞나 싶을 때는 뭐 그거를 좀 가급적이면 과제를 받고 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확실히 보내고 나서 그 중간에 자신의 좀 이 과제 방향성을 음, 확실히 세우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뭔가 에너지도 훨씬 덜 소모하고 덜 헤매게 되니까 에너지도 훨씬 아낄 수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한테 다 끝내고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시작부터 좀 공유를 하는 게 훨씬 에너지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한 주 만에 다시 수업이 돌아오는 거여도 실제로는 과제 받자마자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시간을 많이 두 배로 쓰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급하게 과제를 마무리해서 다음날 수업 이러면 계속 밀리잖아요. 다음 또 피드백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개요는 일단 짜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라고 수업이 끝나고 머지않은 시점에 한번 여쭤보고 방향성을 다시 체크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의로는 수업을 살짝 또 추가해서 뭐 물론 대화로만 하는 거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빨리빨리 잡히겠네요. 미리미리 여쭤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최대한 피드백을 사실 많이 받으라는 것과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저 다음 수업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면 또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다 돼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개요가 잘못돼가지고 개요부터 다시 해야 되면 그러면 시간을 너무 다시 또 힘들잖아요. 들여서 또 새로 음,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받는 게 저는 제일. 사실 이게 하다가 놔버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사람이면. 근데 그게 맞죠. 이렇게 닥치면 하고 닥치면 하고 이러다가 음, 한번 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을 안 찾게 되거나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미님처럼 받자마자 한번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면 그럴 일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더 애정이 갈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오히려 뭔가 자주 물어보면서 살짝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는 거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나 부담감 같은 거를 좀 줄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음, 되게 진짜 그냥 편한 선생님한테 그냥 물어보는 것처럼 사소한 것도 이렇게 질문을 좀 습관화한다고 해야 되나? 빨리빨리 물어보게 되면서 그냥 가볍게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도 안 받게 되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거의 질문을 해야 되거나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연락을 하는 걸 포함해서는 거의 그러면 수강하는 기간 동안은 거의 매일 연락하셨나요?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초반에 방향성이 많이 헷갈릴 때는 적어도 그 음, 방향성은 꼭 잡고 가려고 했었고, 특히 마지막쯤, 사실 준비하면서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릴 건 없었고, 왜냐면 과제가 초반에는 또 좀 간단하기도 했고, 뭐랄까, 그런 것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여쭤보진 않았고, 뒤에 이제 자소서 준비할 때랑, 이제 회사에서 과제 같은 것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그런 거는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퀄리티, 가능한 최대한의 퀄리티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런 음, 것들은 초반 방향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많이 여쭤보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좀 후반부에 갈수록 메시지를 많이 저는 보냈습니다. 오히려 알게 되는 게 많을수록 질문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엔 사실 잘 모르니까 질문도 없는데. 그러면 수습 기간에도 선생님한테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과제들에 대한 피드백을 또 계속 받으실 수 있었겠네요. 아, 네네. 근데 뭔가 사실은 회사에서 나왔던 그때 애들이 뭔가 피드백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은 또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대신에 회사 생활이나 뭔가 앞으로의 준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뭐, 나중에 다른 회사로 뭐 이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라던가, 이제 선생님 없이도 뭔가 혼자 할 수 있게 음,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뭔가 업계 얘기 같은 것들도 많이 해주셨고, 뭐 새로 회사 적응할 때 사용하는 그런 툴 같은 것들, 미리 공부하면 좋은 것들, 음. 이런 것들 좀 안내해 주셨어요. 앞에 그만큼 걸어간 선배가 또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되게 이렇게 차곡차곡 정보들이 쌓이는 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가이드가 많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은, 뭔가 그렇게 말씀 듣고, 사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물론 다 적어 놓고 이제 해놓긴 했지만, 뭔가 그래도 직접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감이 확 온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랑 말씀 많이 나누면서 뭔가 그 고민 같은 것들도 많이, 수습 기간을 보내면서 생긴 고민 같은 것들도 많이 상담할 수 있게 되고, 좀 그 수습 기간 동안에 사실은 또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수습이 어, 종료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많이 내려놓으면서 선생님하고 좀 상담하고 그랬던 거. 그럼 혹시 다미님은 지금 있는 곳에서 다음 스텝도 미리 생각하고 계시나요? 뭔가,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 그냥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이제 최소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회사에서 이제 다녀야 하는 기간? 그 기간도 채우고, 그 다음에는, 사실 지금은 뭔가 어떤 회사로 이직해야겠다라는 스텝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당장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좀 더 능력을 키운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게 업무를 잘 맡아서 할 수 있게 되는, 담당하는 영역이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해야겠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업계 자체에서는 계속 업계인으로서 계시고 싶으신가요? 어때요? 네, 저희 사실 이제 일한 지 반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 음. 뭔가 일하면서 이제 성취감 같은 것들도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들도 하게 될지랑 어떤 프로젝트들을 또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음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은지 생각해 둔 게 있어요? 뭔가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RPG다 보니까 이게 기획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싱글 게임이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MMO라서 살짝 부딪히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게임 그래서 특성상. 이게 다양한 유저들이 모일 거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음에는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싱글 게임 같은 프로젝트들도 다음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다른 타입의 또 뭘 기획을 해보고 싶으신 거니까, 뭐 그거야. 음. 더 나의 커리어나 다양성이 넓어지는 거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려보고자 해요. 저희가 이브나이 선배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두 가지를 여쭤보거든요. 항상 제가 마지막을 이브나이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랑 게임업계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 두 가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브나이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일단은 사실 그 수강 기간 동안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불안감이 되게 크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음, 뭔가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 너무 이해가 가지만은 그냥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뭐든지 도전을 해보셨으면은 좋겠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회사가 만약에 나를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 안 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저는 되게 뭐랄까 이거를 좀 더 롱런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떨어졌다고, 지원한 회사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뭔가 본인의 가치를 본인이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 그냥 인연이 되는 회사가 아니었던 거니까, 그냥 다시 다잡고, 그냥 당장 그냥 앞에 내가 해야 될 것들만 보고 나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바심 가지기보다는 그냥 해야 될 음,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나와 연이 맞는 곳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게임업계 이제 업계인 되셨잖아요. 선배잖아요. 게임업계 선배. 게임업계의 선배로서 뭐 뒤에 담임님의 후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같은 회사로 아니면 그냥 업계 자체의 후배가 들어온다면 또 이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합격하셨으니까. 일단은,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업계에 합격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합격하고 나서는 게임을 꾸준히 즐기는 거? 저는 그게 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좀 일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회의감이 언젠가는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랄까, 뭔가 그런 때를 좀 예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방이라기보다는 좀 잘 보낼 수 있게 하려면은 뭔가 항상 본인이 좀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를 좀 꾸준히 즐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거를 좀 일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면은 또 본인이 이제 안 해봤던 게임 같은 걸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뭔가 아니면 오히려 또 게임 말고 다른 취미를 찾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업계인이 되고 나서는 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게임 계속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 정말 좋지만은 게임이 조금 이제 일이 되는 분산, 거잖아요. 정이 떨어지지 맞아요. 게임이 이제 않으려면. 너무 그거 하나만 또 바라보는 것보다는 또 일로서 또 다른 취미로서 좋아하되 뭔가 또 다른 본인만의 진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취미를 또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좀 롱런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괜히 이제 또 게임을 많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냥 취미로만 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또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잘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분배를 하는 게 들어가면 좀 롱런하기가 훨씬 생각을 막 깊이 부담스럽게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확실히. 저도 약간 봤던 게 게임 회사 들어오고 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겼다 보니까 저는 음, 이제 주말마다 클래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취미 클래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게임 쪽에서 살짝 힘들어질만 하면은 또 그 취미를 즐기면서 회복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회사 일이 재밌어지는 뭔가 이런 순환이 있어서 나중에 어쨌든 게임 회사 합격하고 나서 이런 본인만의 취미를 찾는 거가
삶의 질도 그렇고 오히려 게임을 더 앞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더 즐겁게 대하려면 다른 취미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되게 꿀팁인 것 같은데요. 업무적인 뭐 팁이 아니더라도 내가 워라밸을 잘 갖추고 회사 생활의 만족감을 더 높이면서 업무 효율을 늘려가는 그 전반적인 자기 감정 상태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내가 꾸준히 여기에 몰두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팁이 됐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오늘 이제 선배 인터뷰를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요거 인터뷰를 하려고 생각하셨을 때의 마음이 좀 인터뷰 하시면서 잘 전달이 되신 것 같으세요? 어때요? 네, 처음에는 살짝 횡설수설했던 것 같지만 네, 지금 아니에요. 어쨌든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겪고 합격하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히 합격하신 분들의 생각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요. 또 진짜 긍정적이면서도 차분하게 이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담임님도 마찬가지로 휘둘리기보다는 그냥 좀 의연하게 바라보는 분이신 것 같아서.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말씀을 또 활기차게 해주셔가지고 대화하는 내내 시간이 너무 잘 갈 정도로 즐겁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가 아마 많은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담임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인터뷰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임님. 감사합니다.